캐릴 맥브라이드 박사의 나는 왜 늘 인정받으려고 애쓸까는 제가 한 10년 전에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읽은 책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한 책인데 국내에서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어서 아쉬워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쁘게도 이번에 책이 다시 나오게 됐어요. 제목도 과연 제가 엄마 마음에 들 날이 올까요? 였는데 나는 왜 늘 인정받으려고 애쓸까로 바뀌었고요. 일부 번역의 오류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3번째 읽었어요. 또 읽어도 여전히 정말 저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었어요. 나는 왜 늘 인정받으려고 애쓸까? 이 제목은 제가 스스로에게 들었던 생각 같아요. 저는 참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내향인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엄마들 나와서 막 춤추라고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체육대회를 가도 그렇고 엄마들 나와서 뭘 하세요. 근데 저는 자진해서 나간 적도 없고 나서고 드러내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손을 많이 들고 발표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뭐 성탄 공연이니 뭐 성경 퀴즈 대회니 엄청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는 내가 그런 상상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아마 TV에서 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원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막 PT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하고 인정받고 이런 장면을 되게 많이 상상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저의 성향을 찾아가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지금 나를 보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라고 말이죠. 돌아보면 인정 욕구가 너무나도 커서 제 타고난 기질을 이겼던 거예요. 누군가한테 진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범대학을 졸업했지만 사기업에 취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그 중학생 때의 상상 때문이었어요. 교사가 되면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은 그 교실 안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저는 뭔가 상사, 임원, 외국인들 앞에서 막 이런 어떤 그런 외부의 사람들에게서 내 가치를 되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인정 욕구가 강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우는 작업을 했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또 책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되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거 이런 거를 인정받게 되니까 인정 중독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도서 나는 왜 늘 인정받으려고 애쓸까의 서문에는 모성애 없는 엄마 아래에서 자라야 했던 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엄마 사이의 관계는 시작된다. 우리는 첫 숨을 내쉬며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뱃속에서 잉태되어 탯줄이 잘릴 때까지 우리는 엄마와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였다. 엄마는 바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보여준 여성이다. 그렇게 시작된 엄마와의 관계는 이후 삶 전체에 걸쳐 우리의 행복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 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우선 페미니스트 세대 엄마로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책임을 엄마와 여성에게만 부담 지우려는 게 싫었다.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디 엄마의 양육 방식뿐이란 말인가. 두 번째로는 엄마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나와 내 인생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이었는지 대면하기가 싫었다. 홀로 내동댕이 쳐진 아픔을 인정하려면 그 상처를 똑바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법이니까. 수년간 연구를 거듭하면서 모녀관계에 대한 책을 수도 없이 읽었다.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애착, 깊은 친밀함, 엄마의 향수에 대한 추억, 엄마 피부의 감촉, 요리하며 부르는 엄마의 노랫소리, 나를 흔들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따스한 위로의 느낌.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를 들으며 느끼는 기쁨과 지적인 자극에 대한 기억 따위는 내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나 같은 경우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 경험을 설명해주는 책은 한 권도 보지 못했다. 내가 망상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저 엄마와의 추억이 별로 없는 불쌍한 소녀인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엄마에게서 버림받은 이 느낌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 엄마처럼 자식을 돌보지 않는 엄마가 진짜 있는지에 관한 책은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런 엄마를 향한 갈등, 늘 채워지지 않는 사랑, 심지어 때때로 느껴지는 분노를 다루는 책 역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엄마와 있었던 좋지 않은 경험들을 털어놓는 사람도 없었다. 착한 딸이 엄마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니 당연한 것이리라.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성애를 지닌 엄마라는 존재는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신성시되기에 부정적인 얘기는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모성애 없는 엄마로 인해 성장기의 어린 소녀는 물론 어른이 된 여성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마치 엄청난 금기사항을 어긴 것 같았다. 모녀 관계를 다룬 책을 읽으면 예외 없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깊은 상실과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복잡한 모녀 관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실로 엄청난 갈등과 모순에 대해 전문가들이 쓴 책은 있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 즉 이해와 관심, 사랑을 받지 못해 느끼는 공허함과는 다른 것이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합리화시켰다. 가족들과 나를 도우려는 동료 상담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나의 행동을 설명했고 나는 어린 소녀처럼 변명거리와 비난의 대상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나의 내적인 공허함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두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자 그제야 의문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의 나르시시즘에 대해 알게 될수록 내가 겪었던 슬픈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는 엄마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엄마로부터 독립된 나만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니 이제는 거짓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 점점 나를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나다움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헤매고 잘못을 저지르고 공허함에 휩싸여 자학하다가 결국 인생을 파탄으로 끝냈을 것이다. 나르시시스트 엄마 아래에서 자란 딸의 내면에는 어떤 목소리가 평생 울리고 있었을까요?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권력을 휘두르는 집안에서 자랐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성인이 된 지금도 착한 딸이 되려고 매일 사투를 벌이면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려면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존감과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목소리에 늘 시달릴 것이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엄마의 딸이라면 이런 목소리를 평생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난 아직 부족해. 나는 뭘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아무도 날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어릴 적 충분한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되뇌며 자란 사람들은 내면이 공허하고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게 되죠. 물론 이런 생각 덕분에 공부를 잘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목적이 좀 맹목적이기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목적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걸 텐데요. 인정 욕구에 목이 마르면 인정 자체가 목적이 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확인받는 데 몰두하게 되고 정작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리는 걸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꾸민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A는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인플루언서가 돼서 내가 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수입을 창출해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 결혼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B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 케이스면은 내면이 공허하고 남한테 인정받는 거에서 내 가치를 의존하게 되면 그저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고 댓글을 많이 받는 것 자체에 몰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좋아요랑 댓글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건데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그 인정 자체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 월급을 받으면 내가 이거 저금을 하겠다, 보험을 들겠다, 주택 청약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순간순간 인정을 받고 싶다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를 사준다거나 월급을 다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그 내면에는 불안과 자기의심이 있습니다. 책에 소개된 한 사례를 볼게요. 모든 게 불리했어요. 집에서는 아무런 지지도 못 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곳은 학교뿐이었어요. 웅변대회에 나가고 운동도 하고 수석 졸업도 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울며 잠들었어요. 14살부터 20살까지 깊은 우울 상태에 있었지만 그게 우울증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어요. 학교는 유일한 탈출구였죠. 그곳에서만 넌 똑똑하다, 괜찮은 아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상을 받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웅크린 채 받았어요. 10대 시절엔 옷도 잔뜩 껴입고 다녔어요. 몸매가 괜찮았는데도 사람들 눈에 띄기 싫었거든요. 자신감이 없었고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나서는 순간 엄마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저 자신을 깎아내리게 돼요. 누구도 저한테 방향을 알려준 적이 없었죠. 그런데도 저는 완전히 바닥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기업 홍보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은 꽤 경력 있는 전문가가 됐어요.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늘 내가 가짜 같고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에요. 저자는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건 겸손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공허하게 될까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에게 종종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잘해야 하지만 너무 잘해선 안 돼. 엄마보다 더 돋보이면 안 되니까. 나 역시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야겠다. 지금까지 당신이 이룬 성취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무수한 어려움을 딛고 올라서서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자신을 돌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자신에게 주어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당신이라는 경이로움을 즐기고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끼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성장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룬 건 그냥 평범한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수준까지 오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크게 성공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무수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했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돌봐야 했습니다. 어떤 정서적인 지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말 대단한 존재죠. 내가 나 스스로 충분히 괜찮다, 잘해왔다 라고 말해준다면 인정욕구로부터 또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